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 김준입니다. 자,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 제가 역사적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문재인 집권 5년을 이제 거치고 한일 관계를 새롭게 이제 정립을 해야 됩니다. 리세팅 상황이죠. 사실상 첫 만남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런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기시다도 요즘 최근 자국에서 인기가 좀 올라갑니다. 그야말로 인기가 그냥 땅바닥이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어요. 윤 대통령도 지금 미국 방문 이후에 지지율이 지금 상승 추세에 있고요. 두 사람의 자신감이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제 서로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만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운신의 폭이 좁아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에게는요, 혹은 뭐 정치인들에게는 이 지지율이 그야말로 그냥 유일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없으면 달리지를 못해요. 기름 없으면 못 달리잖아요. 자동차가. 그 에너지를 이제 부여하는 게, 이제 불어 넣어주는 게 지지율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율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지만 그거 정말 그거 이상 가는 게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사실은 정치에 있어서는. 그거 올리려고 난리를 치는 것 아닙니까? 그 뒤에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발전시키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이건 그냥 추상적인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는. 그건 일단 나중에 일이고 일단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 거죠. 지지율을.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도 지지율 상승 추세, 기시다도 상승 추세,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정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영원히 이렇게 이제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좋은 선언도 나오고요. 서로 간에 이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이런 어떤 멋진 하모니를 한번 기대해 보는데요. 그런데 제가 뭐 동아일보를 이게 이제 오늘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과거사 사과 기시다 응답할 차례. 대통령실에서는 이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이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이 한일 관계로 인해서 많이 꼬인 측면이 있고, 저들이 반일 선동을 통해서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지지율을 너무도 많이 떨어뜨렸죠. 이제 그걸 의식했어요. 최소한 이 과거사 사과 정도는 좀 해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측의 이제 이게 기본 의도고, 기시다가 여기에 응답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도 관계없습니다. 일본은 앞으로 말이죠. 계속해서 우리 한국이 저 좌파들이 있는 한 그냥 사과하십시오. 했던 사과 또 하는 건 뭐 어렵습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좌파들이 걸핏하면 하는 이야기가 독일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했다. 사죄를 했다. 수도 없이 사죄를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은 뭐 진짜 사과를 했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대방 국가 원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거기는. 독일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뭐 반성한다 이런 말을 할지 몰라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이런 분위기가 그 주변 국가 그 누구에도 없습니다. 프랑스 당연히 없고요. 폴란드 그 옆에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네덜란드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오래전에 그런 어떤 갈등 요인들이 이제 치유가 돼버린 거죠. 독일이 일본보다 훨씬 더 그 주변 국가에게 잘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일본이 어쩌면 더 많은 지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 국가에.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지금 이러고 있다 보면 틀림없어요. 이 반일 감정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도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좀 나쁘지만 우리와는 또 완전히 다르고요. 거기는 일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치근덕거리는 건 없거든. 뭐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하진 않는다고요. 그냥 그 국민성 자체가 일본을 좀 싫어하죠. 중국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청일 전쟁에서 깨졌죠. 태평양 전쟁에서도 깨진 것 아닙니까 중국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성전국이라고 하지만 결국 깨진 거죠. 중국 영토의 3분의 1 가장 중요한 오른쪽에 동부 쪽에 있는 대륙을 거의 다 일본한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팔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하는 거죠. 그들은 천자국이고 그야말로 우주의 중심, 세계의 중심인데 한갓 섬나라한테 개박살 두 번이나 났던 거죠.
자, 이런 걸 보더라도요, 이제 일본을 바라보는 이제 이렇게 관점, 시각, 그리고 국민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농축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렇게 대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 거를 윤석열 정부 혹은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걸 해결을 못 하는 겁니다. 해결을. 그러니 우리가 도저히 이걸 갖고는, 어떻게 정치를 할 수가 없다. 기시다 당신이 와서 사과 좀 해주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기시다는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기시다는 이미 일왕 2명이 다 사과했고 전직 총리 중에 안 했던 사람이 없어요. 뭐 그것처럼 제대로 한번 하세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해도 돼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 좌파들이 이제 심하게 떠들지는 못하죠. 그래도 또 태클을 겁니다. 저게 진정어린 사과냐? 저게 무슨 사과냐? 라고 또 분명히 그렇게 또 태클을 걸고 나와요. 그렇더라도 사과하는 게 한일 관계에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배짱이 이제 큰 사람들은 사과, 뭐 까짓 사과해 주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윤 기시다 내일 정상회담이 있다 그러는데요. 기시다 직접 사과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자, 대통령실에서는 일본이 어떻게 할지 잘 알 것이다. 이러면서 약간 압박을 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징용해법, 북핵 대응 오염수도 현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징용, 북핵 이런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여기 이제 오염수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오염수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처리수죠, 처리수. 오염수를 처리한 거죠. 처리한 기간이 엄청나게 길잖아요. 후쿠시마 그 동일본 대지진 생긴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10년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걸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다니까? 그냥 담아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다른 건 다 이렇게 추출했어요. 다 그 처리했고, 남아있는 건 오직 삼중수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건 처리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다에 이제 그걸 방류하는 겁니다. 방류하는 것도 한꺼번에 다 들이붓는 게 아니고요. 20년에 걸쳐서 조금씩 나눠 이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삼중수소 그 이제 유해하긴 한데 다른 방사능 물질에 비하면 아주 약한 거라 그래요. 그런 정도로 노력을 하면 여기도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죠. 이 원자력에 관한 한 말이죠.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원래 이 원자력 무슨 사고가 터지면 뭐 공기의 흐름만 봐도요. 편서풍은 서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뭐 터지면 박살나는 나라가 우리나라. 일본도 좀 영향을 받겠고요. 우리나라가 뭔 사고가 터지면 박살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뭐 터지면 박살나는 나라가 우리 아닙니다. 저 멀리 있는 하와이, 더 멀리 있는 캐나다, 저쪽에 미국 이런 나라가 더 이제 위험하죠. 바람이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류 흐름도 말이죠. 왼쪽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해류가. 이 태평양 대순환 그 해류 자체가 그렇게 흐르기 때문에 바다에 뭘 이렇게 방류를 해도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오는 데는 몇 년 걸립니다. 그 몇 년 동안에 그게 남아 있겠어요? 사라지고 없지. 태평양이 도대체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미국도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사실 우리보다 더 위험한 나라가 캐나다고 일본이고 하와이가 제일 위험하겠죠. 그렇지만 하와이 주민들 중에 단 한 명도 그거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뭐 과학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왜 이러냐? 선동 때문에 그래요. 선동. 자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일본에서 그거 뭐 이렇게 방류하면은 설령 대순환 뭐 구조에 의해 가지고 그게 이제 저쪽 캐나다나 알래스카나 이쪽으로 간다 그래도 물고기는 우리나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고기가 뭐 삼중수소 같은 게 이제 몸에 배이겠다 이런 얘기죠.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기가 찬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요 이 인식 자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처리했다는 그 개념도 이해 못하고 있고 방류한다는 이런 내용도 잘 알지를 못해요. 그건 달리 말하면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강조를 안 했던 겁니다. 여기 동아일보만 해도 이 보수 언론인데 이 오염수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리수라고 하지 않고 이거 자체도 이게 큰 문제죠. 여기에 처리수라고 하는 것하고 오염수라고 해버리는 것하고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정기적으로 다 이 물에다가 방류합니다. 중국이 가장 많이 하고요. 러시아도 많이 합니다.
러시아는 이쪽 이제 우리 이제 동해 그 북쪽에도 하지만 북극 쪽에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양이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이게 지금 발생한 이 처리수 이것보다 월등히 많아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한 번도 이거 태클 걸지 않았잖아요. 그런 걸 갖고. 한국 너희들 왜 그런 걸 그 동해에다가 그런 걸 이제 방류하느냐.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게 처리수입니다. 그런 처리수는 항상 이렇게 방류한다니까요. 중국도 방류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방류하는 나라가 중국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가장 위험한 나라죠.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방류하는 것은 다 우리나라 이쪽 서해안 쪽으로 다 오는 거죠. 그럼 서해에서 잡힌 고기는 못 먹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너무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에 중국에는 그 세계 최대의 그 원자력 벨트가 있는데요. 전부 그들의 동쪽 바닷가에 이제 좀 세워져 있죠. 거기서 무슨 사고 나면 한국은 바로 직방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탈원전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문재인이 그랬습니다만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그런 항의를 해야 돼요.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건 중국의 원전이죠. 중국 저 원전 믿을 수 있습니까? 저 기술이 진짜 완벽한 겁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어떤 때는 좀 불안해요. 찝찝하고. 한국 K 원전이면 믿음이 가는데 저 중국 차이나 원전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저거 신통치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대한 위험 덩어리를 안고 있는 게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그 주변에 대한민국에 50% 넘는 인구가 살지 않습니까? 직방이라니까요, 바로.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절대로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이 과장 왜곡 선동이 너무도 지나친 겁니다. 이런 걸 깨는데 정말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더 흘러야 됩니까? 이 동아일보 같은 이런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오염수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이 말도 안 거죠, 뭐. 조중동에서만이라도요, TV조선 채널A JTBC 정도만이라도 처리수라고 딱 하면서요, 정상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그런 의견을 제시해 준다 그러면 한일 관계가 정상으로 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이들 또한 특정한 사안에 있어서는 좌파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 기사는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내용만 보고도 충분히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요. 기시다 총리. 일본은 어차피 사과 많이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장관급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면요. 수십 번 했어요. 30몇 번, 40몇 번 이래 했을 겁니다. 한 번 더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주 지나간 자국이 남지 않는 정도로 찍어도 표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한 김에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해가지고 우리 좌파들 입을 그냥 막아주십시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